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마도 벌써 상반기가 정리가 되고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경마를 향해서 달려나갈 텐데요. 항상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 상반기에 어떤 마필이 상반기 우승마가 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프린터 시리즈, 스테이어 시리즈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자, 2024년도 상반 각종 시리즈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터 시리즈는 단거리 최강마를 가리죠. 그죠? 예. 스테이어 시리즈는 장거리 최강마를 가리고요. 퀸즈 투어, 스프링 앤 서머는 시리즈 암말 최강마를 가리는 경주가 마무리가 됐고,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 3세 암말 최강마, 옆에 있는 모이도 계속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홍당무, 당근을 좀 몇 개 줬는데 확실하게 제가 섭외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 3세 최강마를 뽑은 경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각종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 연도 대표마 및 최우수 국산마는 또 어떤 마필에게 향방을 가려질지 하나를 아셔야 둘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자리를 이동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까 당근 줬잖아, 그지? 오라 오라 굿보이, 오라 오라. 3세 이상 단거리 최강마는 스프린터 시리즈로 분류가 됩니다. 어마어마의 쑥스러운 1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썸씽 로스트의 눈물이 10위가 교차했던 스프린터 시리즈였습니다. 어마어마가 시리즈 최종 순위 66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썸씽 로스트가 600점으로, 그리고 공동 2위는 쏜살이 차지를 했습니다. 라운드 포인트가 400점을 차지하면서 하반기에 좀 더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마필이 됐고요. 자, 3개의 대회 우승마가 모두 갈리면서 역대급 혼전 시리즈로 진행이 됐습니다. 라운드 포인트와 벌마에스가 첫 대상 경주 우승을 맛보았고요. 쏜살이 마주협회 장배 2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국 시리즈의 챔피언은 단 한 번의 우승도 없었던 어마어마가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굉장히 재밌는 해피닝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일보배에서 라운드 포인트, SBS 스프린터에서 벌마에스타, 마주협회 장배에서 쏜살이 각각 우승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부산일보배에서 어마어마의 최선의 오착, 저 오착으로 60점의 점수를 획득을 하면서 최종 점수에서 60점 차이로 어마어마가 극적인 챔피언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거는 스테이어 시리즈 3세 이상 장거리 최강마가 가려졌습니다. 투혼의 반석의 투혼 발휘 속에서 글로벌 히트의 힘겨운 판정속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시리즈 최종 순위는 헤럴드 경제배를 시작을 해서 YTN배, 그리고 최종 관문 부산 강역시장배로 마무리를 지어졌고요. 글로벌 히트가 점수 1150점으로 1위를, 2위인 투혼의 반석이 가까스로 아쉽게 1050점으로 마무리 지었고, 3등과는 갭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스피드 영이 560점, 그리고 너트 플레이가 350점을 발휘를 했고요. 4세마 글로벌 히트의 연속 우승 속에서 6세마 투혼의 반석이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만, 부산 강역시장배에서 3착만 해도 자력으로 시리즈 챔피언이 가능했던 글로벌 히트가 무난하게 2착을 지켜내면서 100점 차이로 다소 힘겹게 시리즈의 챔피언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세 암말 이상 최강이라고 떠오르면 어떤 마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즐거운 여정이겠죠. 하지만 즐거운 여정이 마지막의 여정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부상이 겹쳤고 대상 경주에서의 아쉬운 결과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리즈 최종 순위론 800점을 차지하면서 즐거운 여정의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강서 자이언트가 650점을 하면서 19조 동반 마방이 1,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거기에 3위는 라운드업 스퍼트, 4위도 라운 포레스트, 서울의 1조 박종근 쪽에서의 마방의 마필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가장 힘겨운 싸움이었던 첫 관문 동아일보배에서 강력한 라이벌 원더풀 슬루를 반마 신차 제압한 이후에
뚝선배에서도 라이벌 원더풀 슬루가 출전을 포기하는 가운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무혈 입상이 예상이 됐던 마필이지만 마지막 KNN배에서 초반 내측의 추돌이 발생이 되면서 왼쪽 앞다리에 부상이 생기고야 말았죠. 자, 그래서 다소 힘겹게 시리즈 챔피언에 등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즐거운 여정 퀸즈 투어 스프링 앤 서머의 시리즈에서는 그래도 1등을 차지하는 여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 3세 암말 최강자를 가렸던 경주에서는 서울 암말들의 압도적인 복수열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1위를 차지한 이클립스 벨이 90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글로벌 태양이 500점으로 2위, 그리고 만년 3위에 그쳤던 뱅뱅뱅도 또 3위 460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클립스 베리가 1관문과 2관문의 연속 우승으로 인해서 골든파워와 즐거운 여정에 이어서 자 트리플 티아라 3년 연속 탄생이 가시화됐다. 모두가 낙관을 했던 그런 대상 경주였지만 결국은 막판에 경기도지사배에선 막판에 지구력 부족을 보이면서 트리플 티아라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센티브 1억 원을 챙겼고요. 자, 서울 암말들이 모두 3개의 경주를 대회를 싹쓸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두의 꿈이 아마 암말 경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부산에 있는 마필이. 하지만 백두의 꿈이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고요. 이클립스 베리, 또 글로벌 태양, 세이렌 이런 서울 마필들이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 암말은 서울 말들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3세 최강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장 최근에 신선했던 뜨거웠던 마필 석세스 백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의 시리즈였죠. 너무나도 아쉬운 석세스 백파의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탄생은 아쉽게도 불발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이었던 KR컵 마일에서는 석세스 백파가 1600에서 이기고 코리안 더비에서는 아깝게 직선주로 해서 진로가 꼬이는 바람에 3위에 그쳤고요. 반면에 농림부 장관배에서는 엄청난 대활약을 펼치면서 사이즈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1600점으로 시리즈 최종 순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은파사랑이 1030점으로 2등을 했던 농림부 장관배에서 2등을 했던 나이스 타임은 700점, 그리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한강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번번이 보여주면서 500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가장 단거리로 치러졌었던 KR컵 마일에서 열세일 것으로 예상이 됐던 석세스 백파가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1군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리플 크라운은 석세스 백파가 대차로 가져갔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입니다. 연도 대표마 및 최우수 국산마를 가리는 경주가 남아있죠. 글로벌 히트와 투혼의 반석의 추격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두 마리의 각축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 점수의 합산 방법은 여기 자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손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시리즈의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린다라면 상반기 시리즈 중에서 비교적 그레이드급이 높았던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의 챔피언 석세스 백파가 우세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전년도에 그랑프리에서 아쉽게 코 차이로 연도 대표마를 놓쳤던 글로벌 히트와 다시 부활한 투혼의 반석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추격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년도에 암말 시리즈를 석권해서 즐거운 여정이 상반기에는 프리미어 시리즈의 선두로 달렸지만 결국 하반기에서는 대통령배와 그랑프리를 석권한 위너스맨에게 역전을 또 허용하기도 했었죠. 자, 시리즈 중간 순위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위 석세스 백파가 1600점으로 앞서 있습니다. 2위는 글로벌 히트가 1150점, 3위가 1050점을 달성하고 있는 투혼의 반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너스컵,
캐리커 클래식, 코리아컵, 여기에 하반기에 10월 달에 대통령배, 여기에 12월 달에 그랑프리가 치러집니다. 참고로 올해 그랑프리는 12월 1일에 치러집니다. 각종 날씨의 변수, 눈이 왔을 때, 폭설이 일어났을 때 또 정상적으로 시행이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앞당겨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향후의 향방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말 쪽에서는 원더풀 슬루와 즐거운 여정, 순말 쪽에서 그리고 국산맛 통틀어서 글로벌 히트, 투혼의 반서, 석세스 백화, 앞으로 올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굵직굵직한 마필들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2024년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겹살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이 제가 경마 얘기를 막 하니까 말꼬리 잡고 오셨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일 또 대상경주가 열린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대상경주 열려봤자 뭐 있어요. 맨날 대길이지. 이러시면서 그래도 내일 경마장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마 팬들의 볼멘 소리가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선전을 해주고 그 사이에 손이만 살짝 바뀌는 대상경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히트가 한 번 우승하고 투혼의 반석이 우승하고 나이스타임이 2등하고 석세스 백화가 뭐 우승하고 이런 경주들. 대상경주가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90년대, 2000년대 뭐 울프 사일런서, 즐거운 파티, 다 함께, 더 스파이커, 대견, 신세대, 세강자 말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그 말들이 띠러 우리가 가는 거를 주로 보기 위해서 맨날 경마장을 갔던 그 옛날의 아련한 추억이 계속 떠오르면서 최근에 라온의 몰락이죠. 라운 더 파이터가 은퇴를 했고 위너스맨도 지금 다리 쪽에 상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복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고 제 능력을 보일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좀 씁쓸한 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히트나 석세스 백파, 앞말 쪽에선 즐거운 여정, 원더풀 슬루 등이 앞으로 좀 더 좋은 활약을 해서 경마 팬들에게 좀 신뢰도 좀 주고 경마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혈통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도의 상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더 중요한 후반기는 이제 6월부터 오너스컵을 시작으로 또 발판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시리즈 점수들은 또 이렇게 채점이 되고 인센티브는 또 이렇게 채점이 되는구나 참고하십사 하는 마음에 이 컨텐츠를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이상 윤택의 동틀대였습니다.